네, 그대로 이어서 이제 설계 기능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내가 만들어 놨던 거 잠깐 치우고 싶으면 전체 그룹 G 해버리시고 move 하고 우리 항상 원점 잡는 거는 0 스페이스 누르면 원점 바로 잡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멀리 내 스페이스 누르고 이렇게 멀리 빼놓으시고 다시 다른 작업 여기 중앙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에서 이제 가장 먼저 배울 기능은 extrude라는 설계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한번 rectangle을 0 스페이스 눌러서 가운데 한번 넣어봅시다. 보통 건물이 이런 식으로 있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curve, curve 아무거나 이렇게 curve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면 뭐 surface가 있을 수도 있겠죠. surface 포인트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얘네 다 딴 데 놀러 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 zoom select 해서 얘 땡겨서 한번 봐봅시다. 좀 전까지 지금 쟤네한테 초점이 있었어서 얘한테 다시 zoom select ZS 해서 여기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open curve부터 extrude curve는 그냥 ext 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ext 치고 엔터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거 딱 봐도 3D하기 좋아 보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자유롭게 마우스로 방향 설정하고 높이 10 설정하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open curve에서 extrusion 뭐예요? 하나의 surface, extrusion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closed curve에 대해 extrude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요 closed curve를 좀 자세히 보면 여기 명령을 보면 direction은 어차피 우리가 마우스로 정할 거고 both sides라는 게 있어요. B를 눌러서 yes로 바꾸면 이렇게 양면으로 동시에 확장이 됩니다. 뭔가 중앙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뻗어야 되는 개체가 있을 때 용이하겠죠? 그 다시 both sides는 끄고 B 스페이스 눌러서 끄고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가운데가 뚫려 있어요. 그죠? 왜? 그럼 내 커브 자체가 가운데가 차 있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채우냐? 하면 여기 solid 세 번째 옵션인 solid S 스페이스 하시면 이렇게 속이 찹니다. 이 찬 게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네 번째 것까지 보시면 되는데 여기 delete input이 있어요. L 한번 눌러서 yes로 해서 높이 1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땠어요? 얘는 여기 커브가 남아 있었죠. 근데 얘는 커브가 없어졌어요. 쫙 긁어서 확인을 해봐도 one extrusion added to selection 하니까 커브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커브 없애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만들다가 수정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원래 있던 형태에서 변형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건물만 남기고 원래 선을 없애면은 얘한테 변형할 때 또 그 선을 다시 그려야 돼서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를 만약에 rectangle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extrude 하고 solid는 항상 만들어주고 저희 delete input yes라고 돼 있죠? 저거 L 해서 no로 만들어 주셔야 이렇게 인풋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 항상 살려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surface까지 한번 extrude 해볼게요. surface는 extrude가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xtrude는 curve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solid 올려야지 하고 미리 면을 채우거나 하시면 안 되고 올리시면서 solid 옵션으로 채우고 이렇게 surface를 내가 extruding을 할 수는 없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만약에 내가 여기 사각형으로 extrusion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닫는 걸 깜빡했네. 다시 만들어도 돼요. 다시 만들어도 되는데 만약에 간단하게 하고 싶다 하면 모자를 씌운다 해서 CAP, cap 하시면 이렇게
알아서 막아줍니다. 아까 얘랑 다른 점은 뭐예요? 얘는 close extrusion 하나였는데 얘는 polysurface. 왜냐면 얘는 옆면에다가 내가 위아래 면을 추가한 거라서 이런 식으로 polysurface로 저장이 되는데 결과물이 똑같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다급하게 막아야 된다 하면 cap 하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만약에 내가 다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수로 딜리트를 해버렸어요. 바운더리를 실수로 이렇게 딜리트를 했어.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다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여기 면은 있어야 돼. 면이 있는 상태로 얘를 익스플로드 시킨다. 그럼 요 서페이스 잡히죠? 요 위에 있는 거. 얘한테 어떤 명령어를 치냐? duplicate border. 이거 다 자료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돼요. 지금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게 있구나를 기억하시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쓰시면 됩니다. dupe border 하시면 이렇게 커브가 생깁니다. 이게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서페이스가 있어. 근데 그 서페이스에 라인을 따고 싶어. 하면은 거기다 갖다가 dupe border를 치시면 이렇게 서페이스에 대한 커브가 즉 외곽선이 따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바로 익스트루드를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오케이? 네,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좀 더 설계 자체에 필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도 내가 만든 거 0 눌러서 치워놓고 멀리 치워놓고 자 이제 내가 실제로 CAD 도면을 가져왔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 건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잘라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10층이랑 왼쪽에 10층, 오른쪽에 20층을 올리고 싶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선이 얘랑 얘랑 지금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내가 이 잘라놓은 선으로 얘를 잘라야겠죠. 이걸 지금 왜 하냐? 우리가 캐드에서 보통 맨 외곽선은 폴리로 만드는데 이렇게 층고가 다른 데를 굳이 하나하나 안 나누고 이렇게 선으로 나눠놓잖아요. 이렇게 가져왔을 때 상황을 지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를 잘라야 되겠죠? 이때 쓸 수 있는 게 스플릿입니다. 스플릿, 가르다. 스플릿 하고 엔터 치시고 select object to split. 그러면 스플릿 당할 객체, 즉 요 네모를 누르고 그 다음에 select cutting objects, 자를 애, 여기 선을 눌러서 스페이스 하시면 이렇게 잘립니다. 얘가. 얘는 안 잘리죠. 얘는 자르는 애였으니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선생님 제가 여기를 얘 못 올리지 않아요? 그럼 얘한테 뭐가 필요해요? 요 가운데 선이 필요하죠.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얘 지우고 여기다가 라인을 따줘도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기죠. 아니면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trim이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trim CAD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일단 내가 트림에 관여할 객체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트림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트림할 부분들을 이렇게 클릭 해주시면 쉽게 지워집니다. 그럼 딱 얘만 남죠? 그럼 난 얘랑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오픈 커브 두 개로 내가 하나의 클로즈 커브 만들고 싶으니까 조인을 하시면 됩니다. 조인하고 나면 어? 선생님 그럼 이쪽 애가 조인할 게 없는데요? 그쵸? 그럼 내가 얘를 다시 실행 취소하고 얘를 하나 복사해 두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하나처럼 보이는데 누르면 두 개예요. 라이노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먼저 해서 그냥 똑같은 위치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워낙 지금 3차원 공간이 복잡해서 다른 것처럼 내가 컨트롤 C 해놓고 딴 데 가서 붙일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생기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얘랑 얘랑 조인 해주고 또 여기 남아있던 커브 이렇게 하나랑 얘랑 조인 해주고 하면 이렇게 두 개의 면이 되죠. 그 다음에 뭐 해? extrude curve 해서 얘 클릭해서 솔리드 만들고 delete input yes로 돼 있으면 안 되죠. L 눌러서 no로 바꿔주고 여기 이쪽은 10 이쪽은 똑같이 extrude curve 해서 솔리드 만들고 이쪽은 20 이렇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뭐 배웠죠? extrude curve 배웠고 스플릿이랑 트림으로 캐드에서 가져온 도면을 살짝살짝 편집을 해봤어요. 지금 이거 들으면서 만들면서 든 생각이 뭐예요? 아, 캐드를 잘 쳐와야 되겠구나. 캐드를 잘 쳐오면 여기서 뭐 자르고 나누고 할 일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캐드에서 잘 쳐와서 요 라인 위에서 바로바로 올리면 좋겠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3D로 올리면서 편집하고 싶은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능들을 배워놨다가 필요할 때 써먹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기능이 로프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로프트, LOFT. 얘는 뭐냐? 얘는 그냥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로프트는 두 개의 커브를 이어주는 거라 한번 일단 보세요. 제가 라인을 여기다가 하나 그어주고 또 여기다가 하나 그어줄게요. 라인을. 지금 여기에 커브 하나 있고 여기에 커브 하나 있죠. 얘를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라인. 그 다음에 내가 로프트를 한다. 그러면 select curves to loft. 방금 그린 요 커브들 한번 로프트 해볼게요. 그리고 스페이스. 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조금 뭐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건드릴 건 없고 뭐 이게 가끔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라인 커브를 사용해서 조금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웬만하면 똑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뭔가 건축물에서 기하학적인 형상을 만들고 싶다 하실 때 이런 로프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언제 쓸 수 있냐? 자, 보자. 제가 여기 렉탱글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렉탱글을 만약에 여기 또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 올려. 이렇게 위로 가지고 올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로프트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 선택하고 로프트. 해서 뭐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릴 거다 해서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로프트가 됩니다. 간단하죠? 뭐 원도 가능한데 그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스케일 1D 스케일링을 배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저것 만들어 봤는데 이제 만드는 거 말고 좀 변형을 가하는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이 로프트는 잠깐 숨겨놓죠. 뭘로 숨기죠? 하이드 H 잠깐 숨겨놓고 이제 얘네들을 변형을 해볼게요. 자, 스케일 1D를 제가 SC에다가 넣어놨어요. SC하고 엔터하시면 스케일 1D가 되죠. 그 다음에 Select Object to Scale 얘를 눌러서 클릭. 베이스 포인트 여기. 그 다음에 First Reference Point 하면 여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1차원적인 변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죠? 스케일 1D를 제일 많이 써서 단축키를 해놨고 스케일 2D라는 것도 있어요. SCALE 2D 하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객체 고르고 이런 식으로 고르면 얘는 또 2차원으로 됩니다. 쉽죠? 스케일 3D까지는 보통 안 써요. 보통 안 쓰고 이렇게 1D랑 2D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할 때 2D 동시에 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동시에 변형을 시키고 뭐 이거를 바로 내가 뭐 25 이렇게 쳐서 바꿀 수도 있어요. 길이를.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커브도 당연히 스케일링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스케일 1D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바꿔봤으면 회전도 시켜봐야겠죠. 회전은 로테이션 R로 3로 해놨어요. 회전을 하는 명령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할 건 rotate 3D라고 해서 3D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한번 보시면 일단 select objects to rotate 고르시고요. 이거 아니고 내가 extrusion 얘 할 거죠. 스페이스. 그 다음에 select start of rotation axis. 내가 지금 안 움직일 점 하나 잡아주세요. 딱 중심점이. 그 다음에 end of rotation axis. 먼저 회전 축을 설정할 거예요. 회전 축. 제가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빨간색 X축이랑 평행한 애가 축이 되겠죠? 이걸 한번 눌러봅시다. 누르고. 그 다음에 angle or first reference point. 일단 아까 고른 베이스 포인트는 지금 요 시작점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눌러. 그러면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이. 이해됐죠? 다시 내가 RO3 하고 베이스 포인트를 잡고 축을 만약에 이쪽으로 한다. 축을 이쪽으로 하고 내가 얘를 기준으로 돌리겠다 하면은 이렇게 돌겠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RO3 하고 안 움직일 지점 딱 잡아놓고 축부터 잡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돌릴지 뭐 요런 식으로 잡아도 돼요. 근데 뭐 요런 대로 잡는 것부터 딱 직관적으로 내가 이해하기 쉽게 회전시킬 줄을 잡아가지고 돌리면 편안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눌러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여기다가 뭐 75도 이렇게 각도는 숫자로는 안 되는 거 같은가? 아이고 각도도 숫자로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R3 진짜 많이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숫자로 이렇게 75도 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니면 뭐 15도 이렇게 아니면 90도 아니네. 네, 이거는 수치는 아니고 직접 눌러서 해야 되겠네. 네. 로테이션 3D는 수치 없고 직접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일이랑 로테이션으로 이제 변형을 시키는 방법까지 배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좀 더 진짜 설계에 쓸만한 것들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 솔리드들을 다루어서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몇 가지를 만들게요. 일단 실린더 하나 여기 올릴게요. 실린더는 중심점 잡고 반경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네, 얘한테 집중할 거니까 나머지 숨겨 놓을게요. 그리고 이런 선도 다 숨겨 놓고 여기 피라미드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적당히 겹치게. 지금 일부러 이렇게 겹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불린 유니언이라는 게 있어요. 불린 유니언. 불린이 여기서 솔리드를 의미해요. 솔리드 중에서도 close, 닫혀 있는 것들. 그 불린 유니언을 누르시고 이렇게 내가 합치고 싶은 거 두 개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합쳐집니다. closed solid polysurface로 바뀌었죠. 이렇게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면을 보시면 지금 얘는 안 합친 거예요. 네, 얘는 안 합친 거고 바닥면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합치고 싶다 그러면 merge all surfaces 하면 됩니다. merge all faces 하시면 또 이렇게 합쳐집니다. 밑에가 하나의 면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면들을 편집하려면 또 explode 간단하게 explode 하시면 이렇게 면이 하나하나 살아납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내가 얘네 왜 합치지 싶은데 이제 건축물들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합칠 일들이 생긴다. 일단 explode 한 건 다시 취소를 시키고 자
얘 다시 갖다 놓고 다음 건 뭐가 있냐? boolean 합치는 게 있었으니까 빼는 것도 있겠죠? difference 합집합, 차집합 같은 거예요. boolean difference를 하시고 select surfaces to subtract from 유지할 애들 먼저 고르시고 그 다음에 빼래 골라서 하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건 또 언제 쓰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올려요. 건물을 올리고 나서 뭔가 창문이나 출입구를 예쁘게 살짝만 파주고 싶어.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뭐 좀 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박스를 하나 딱 이렇게 문처럼 생긴 거 하나 올려요. 어, 문이니까 한 5. 하시면 이렇게 파이죠. 그러면 얘를 Boolean difference BD로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하고 얘를 파시면 이렇게 파여요. 문처럼. 뭐 이걸 이제 렌더샷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디테일들을 여러분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 만약에 내가 불리언을 하는데 뭔가 에러가 난다 하는 상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팔려고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좀 억지로 만들어 보면 아니 그래 여기가 만약에 뚫려 있어. 내가 뭔가 익스트루딩을 잘못해서 얘가 이렇게 뚫려 있네. 그리고 나머지 다시 합쳐볼게요. 아니 내가 이런 익스트루전을 한 애랑 얘랑 이렇게 해서 내가 불리언 디퍼런스를 하려고 했어. 한번 해볼게요. BD 하고 얘 누르고 얘 눌렀을 때 failed 안 됐죠? 왜 안 됐어? 불리언 디퍼런스는 반드시 closed polysurface 아니면 뭐 closed solid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얘한테 만약에 캡을 해줘요. 캡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보면 똑같이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빼면 이렇게 잘 빠집니다. 뭔가 하다가 당황스럽다. 볼리온을 했는데 뭔가 안 된다 하면은 내가 어딘가 들막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막아주고 다시 명령어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만약에 내가 이런 건물이 있는데 얘한테 층수 표현을 해주고 싶어. 그럴 때 쓸만한 거. 자, 일단 디스텐스를 한번 재볼게요. 높이가 몇이야? 누르면 33이래요. 그럼 제가 대충 이걸 한 3m 단위로 끊어볼게요. 끊으려면 얘는 컨투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투어, 등고선. 그때 컨투어를 누르시면 베이스 포인트를 잡으라고 나오죠. 그럼 내가 요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하고 distance between contours 3 하고 엔터 하시면 착 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친구 표현이 되겠죠. 물론 이거 그냥 두면 친구 표현이 지금 되는데 아마 우리가 선 표현은 최대한 다 빼고 갈 거니까 뭐 이렇게는 안 나올 거고 이거 좀 이따가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친구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surface 안에 있는 poly surface는 아직 살아있고 얘 잠깐 숨겨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아마 얘네들 층층이 다 층을 하나하나에 솔리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컨투어를 한 다음에 얘네 싹 긁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3D 만드는 거 제일 기본이 뭐였어? extrude curve를 하셔서 이 방향으로 방금 몇 미터였죠? 3미터. 3 누르시면 이제 뻥 뚫려 있으면 안 되죠. 다시 extrude curve solid로 만들고 선은 유지하고 3 해서 올리시면 이렇게 층층을 다 살려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하냐? 내가 만약에 좀 변형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런 한 층만 이렇게 바꾼다거나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해.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뭐 요런 표현이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층층이 표현을 하곤 해요. 오케이? 컨투어로 방금 잘라서 이 층고로 바꾸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막 사선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컨투어를 하고 제가 이걸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가지고 이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사선으로 잘려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폴리셀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만약에 숨겨놓고 이거에다가 익스트루드를 한다. 솔리드로 해서 아이고 만약에 2로 올린다. 그럼 얘도 만약에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많이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친구 표현하는데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도 잠시 숨겨놓고 제가 좀 전에 얘 친구 표현 이런 선에서 끝나면 저희 원래 선을 다 안 보이게 하니까 어, 네, 이건 좀 어색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 수 있냐? 파이프라는 기능을 쓸 거예요. 제가 이 커브를 골라서 파이프를 한번 해볼게요. 파이프 하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Radius for closed pipe. 반지름을 정해보라고 그러네요. 그럼 반지름 한번 정해볼게요. 보통 진짜 작게 해도 돼요. 한 0.2에서 0.5. 지금 0.2로 해볼게요. 친구 3이니까 0.2로 하면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원 보이죠? 파이프 기능이 제가 여기 다른 지점을 눌러서 뭐 여기서 또 다른 이렇게 파이프를 만들 수도 있어요. 1.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하면 이런 식으로 기괴한 게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되고 자 파이프 해서 똑바로 그냥 다 0.2로 통일시켜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예쁜 파이프가 나오죠. 그쵸? 그럼 얘를 뭘 하냐 내가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가 예쁘게 파이겠죠. 그거 보여드릴게요. 불리언 디퍼런스 하고 빼질 애들 누르고 파이프 누르면 이렇게 빼줍니다. 저게 뭐야 싶은데 렌더를 보시면 이렇게 파입니다. 보이시나요? 한번 요거 전체 층에다 적용하고 진짜 예쁘게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이때 내가 커브만 고르고 싶어. 그러면 여기 커브 우클릭해서 이렇게 요 커브들만 골랐어요. 맨 아래층은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눌러서 빼주고 얘네들 싹 다 파이프 해볼게요. 그래서 0.2로 전체 돌려주세요. 하면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전체. 그러면 나 얘네 지금 잘 가지고 있어야 돼. 얘네 한 번에 선택해야 돼. 하면은 그룹을 해도 되는데 이 선택하는 거에 관해서는 레이어를 써도 돼. 얘네 여기다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파이프라고 하고 얘네 여기로 가져옵시다. Change Object Layer. 네, 그럼 내가 나중에 얘네 선택할 때 이거 하나하나 안 눌러도 되고 그냥 여기서 Select Objects 하면 이렇게 한 번 해주거든. 아, 지금 잘못했네. 지금 제가 선을 했죠. 이렇게 선을 하면 안 되고 파이프를 해야 돼. 다시 해볼게요. 네, 파이프부터 다시 만들어 볼게요. 파이프 누르고 0.2 하고 이렇게 나오죠. 요것들을 좀 이따가 내가 불린 디퍼런스 할 때 고르면 좀 어려우니까 얘네가 이렇게 얘네만 있을 때 하기도 어려운데 아이고, 아 제가 이거 커브로 해놔가지고 지금 선택이 안 됐죠. 폴리 서피스만 하면 오히려 편해지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에 쪽 잡아서 하나하나 잡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하나 해서 파이프에다가 저장을 잠시 해줍니다. Change Object Layer 요 기능도 많이 쓸 거예요. 여기 넣어주고 이제 Boolean Difference BD 치인 다음에
스펠 애들이 누구죠? 얘네죠? 넌 아니고, 예. 네, 이렇게 내가 좋은 각도를 잘 찾아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하고,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상황이 이 상황. 여기서 파이프 하나하나 고르기 힘들잖아요? 이때 그냥 여기 파이프에서 select object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 하면 이렇게 싹 파집니다. 그리고 이제 커브만 싹 잡아서 숨기시고 커브 숨긴 상태로 렌더샷을 보면 이렇게 건물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층고를 조금 더 자유롭게 뭐 본인들이 반대로 튀어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난간 높이만큼을 파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건물마다 표현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offset이란 기능을 배워볼 건데요. 보통 요 건물 보면 약간 어색하죠? 이 어색한 걸 없애기 위해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이 옥상에 난간을 설치하고는 다시 선택 다 되게 풀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 지금 맨 위에 난간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 선을 만들고 싶어요. 이때 그냥 렉탱글 눌러서 여기서 여기 이렇게 렉탱글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럼 여기 커브가 하나 생겼죠? 내가 난간을 만든다 했을 때 이 렉탱글을 살짝 좁힌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offset 캐드에서 배운 거랑 똑같죠? offset 누르시고 이렇게 방향 잡아서 디스턴스는 얘도 보통 한 0.2에서 0.5 이런 것들은 최대한 얇게 빼줄수록 예쁘게 나와 하고 이건 엔터가 아니라 클릭을 딱 해주시면 이렇게 안쪽에 생깁니다. 그럼 얘네 둘 잡아서 면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뭐였어요? planar surface 해서 만들어주시면 다시 해서 planar surface 해주시면 여기 사이에 이렇게 surface가 하나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extrude 어, 아이고 그쵸 extrude는 surface로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surface는 필요가 없고요. 여기 커브 두 개 잘 골라서 extrude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에 솔리드 채워주고 그다음에 난간은 한 0.5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offset을 이용해서 이렇게 옥상부에 난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느낌이 미세하지만 차이를 아시겠나요? 얘는 잠깐 커브 숨겨주면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현실적이고 와닿는 건물의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extrude, trim, 뭐 그리고 스플릿이랑 돌리는 것들 그리고 컨투어랑 옵셋을 이용해서 건물을 하나 올려봤는데요. 그냥 따라오다 보니까 건물 하나가 예쁘게 올라갔죠. 요 이제 설계 기능들을 활용해서 저희 실제 대상지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